백화점 내에 있는 최고급 명품관. 오늘 저녁 식사는 여기로 예약할까요? 그러세요. 그곳에서 황제 대접을 받는 금수저가 있습니다. 뒤쪽에 자는 학생 누구니? 이뿐만이 아니었죠. 어서 일어나. 뭐야. 선생을 개무시하는 건 기본이며 적어도 기본 매너는 지킬 줄 알아야지. 기본 스펙도 안 되는 기간제 교사가 어디서 기본을 따져요. 주제넘게. 학교 폭력 또한 단지 놀이의 일종이었죠.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깜짝 놀랐잖아.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물었지? 그렇게 태어난 게 잘못이잖아. 그런데 이렇게 돈과 권력 모든 걸 가진 이 악마에게 야, 웬 버러지 같은 뭐야? 흑수저가 뭐냐 너? 겁도 없이 이게 뭐라는 거야? 시비를 걸기 시작합니다.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리곤 다짜고짜 별 거지 같은 게 씨. 폭행을 가하는데요. 어딜 그냥 가? 너 뭐야? 미쳤어? 내 손으로 직접 정신교육 시켜줄 테니까 어디 또 짓거려봐. 과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몇 달 전 자신의 삶을 비관하고 있는 흑수저 혜인. 이렇게 열심히 살아도 크게 달라지는 건 없다. 그래서 나는 부러워하지도 않았다. 혜인이 부러워하지 않았던 건 자신과는 다른 엄청난 금수저들만 입학할 수 있는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 고등학교 청담국제고등학교였죠. 언제까지 살았다? 본인 자식들도 우리 학교 다니게 해준다고 해봐라. 공중제비 돌면서 좋아할 새끼들일걸? 단지 부모를 잘 만나서 부모 잘 만난 덕에 그저 세상이 만만한. 태어나 보니 금수저라서 과봉 샀어? 아빠가 사줬어. 예쁘지? 얼마 주고 샀어? 프리미엄 붙여서 샀다 그랬는데 한 400? 세상이 만만한 청담국제고등학교 학생들은 죄송하지만 디너타임 전까지 예약이 다 차 있어서요. 식당을 통째로 빌리는 건 기본이며 끽해야 운 좋게 금수저 물고 태어난 거? 심지어 5천만 원이 넘는 고가의 오토바이도 더 고민할 것도 없이 얘로 할게요. 단 1초의 고민도 없이 그거 얼마인지 가격 제대로 본 거 맞지? 5,800이라면서요. 질러버립니다. 더 상위 모델은 출고까지 기다려야 하는 데서 얘로 하는 건데 무슨 문제 있어요? 물론 그는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내 말은 돈이 없는, 학생이 돈이 어디 있다고. 하지만 있었습니다. 학생이 돈이 어디 있겠냐. 바로 그건 당연히 무적의 엄카였죠. 엄카죠. 제 손으로 100원 한 장 벌어 써본 적 없으면서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미안해. 이건 나한테 과한. 300만 원에 가까운 선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해주고 좀 부담스러운 것 같아. 자신의 선물이 거절당하자 버려 그럼. 근데 이거 300만 원을 이 정도 부담도 아니니까 됐지. 쓰레기통에 버려버립니다. 꼴에 집값게 뭐라도 되는 양. 심지어 그들에게 있어 학교 폭력은 기회 균등 제도로 들어온 가난한 학생들을 폭행 사주하고 선동해서 괴롭히고 마치 장난감을 가지고 노는 단순한 유의, 백진 학생이 주모자라는데 그 변명하고 싶은 말 있으면 해봐요. 그 이상 이하도 이봐요 백진 학생, 아니었던 것이죠. 학교는 안 그래도 귀족 학교다 특공 교육이다 시끄러운 와중에 너무나도 엄중한 사안, 이거 절대로 가벼운 사안 아니에요. 게다가 완벽한 증거까지 있는. 여기 증거까지. 그런데 그러니까요. 이 학교에서도, 뭐라고요? 귀족 학교에서도 엄연한 계급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쟤는 아니에요. 제가 주고 있어요. 제가 있어요. 귀족보다 더 높은, 그렇게 심각한 문제 감히 쳐다도 보지 못할 이렇게 날림으로 조사해도 돼요? 대한민국 최고의 기업 한명그룹의 딸 우리 회사에서 만든 노트북 쓰시네요? 그거 2년도 더 된 모델 같은데 백제나. 제가 최신형으로 바꿔드려요? 그녀는 흔한 귀족 따위가 아닌 여기가 귀족 학교면 성골 왕족이었습니다. 나 왕족인데 그것도 몰랐어요? 저 시건방지고 오만한 낯짝들을 이제 저주한다. 하지만 이와 다른 정반대의 삶을 사는 누군 씨 좋아서 이렇게 태어나는 줄 알아. 찢어지게 가난한 흑수저 니들이랑 나랑 김혜인. 다른 게 뭔데? 그녀의 이야기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니들처럼 되고 싶어. 죽고 싶을 만큼. 방과 후 어디론가 급하게 달려가는 혜인. 혜인이 도착한 곳은 마치 성 같은 으리으리한 무슨 좀 신경 쓸 수 있어. 그래. 집 앞이었는데요. 사실 혜인은 과외를 하기 위해 이곳에 저 과외 면접 왔는데요. 온 것이었죠.
혜인의 기를 죽여버리는 압도적인 인테리어. 왔어요? 그리고 안녕하세요. 사람을 대놓고 무시하는 먼 길 오느라 힘들었을 텐데. 부잣집 사모님. 근데 생각보다 가까워서 그렇게 먼 길은 아니었어. 이런 동네는 처음 와봤을 거 아니에요. 사모님은 고작 쿠키 하나로 어머! 아줌마가 가지고 와도 이걸 가지고 왔네. 하여간 좋은 거는 뭘 모르는 사람 눈에도 다 티가 나. 꼴배기 싫은 자랑질을 이게 되게 구하기 힘든 건데. 제가 그 서초 호텔 알죠? 늘어놓기 시작하는데요. 거기 대표 사모랑 나랑 친구라 수석 파티시한테 다이렉트 요청을 해서 따로 빼둔 아주 귀한 건데 드셔보세요. 쌤이 또 언제 먹어보겠어요 이런 건. 그런데 고등학생이었던 혜인은 자신을 대학생이라 속이고 위장 취업을 한 것이었는데요. 아, 그 따님이 청담 국제고등학교 입시 준비한다고 하셨죠? 제가 그래서 미리 커리큘럼을 좀 짜와봤는데 어머니께서도 한번 가고 싶었어요. 한대생인데 어련히 잘했으려고. 청담 국제고등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성적이 그리 중요한 건 아니었습니다. 청담 국제고 입시에서 수학 점수가 그게 중요한 건 아니잖아요? 중요한 건 어차피 돈이랑 인맥으로 가는 학교. 돈과 인맥. 근데 굳이 수학과외를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외를 시키려는 이유는 돈이랑 인맥을 있는 대로 쏟아 부었음에도 우리 나연이가 그 학교에 못 갈까봐 그러죠. 단지 만약을 대비한 최소한의 보험이었습니다. 쌤이 어떻게 적당히 대충 잘 무슨 말인지 알죠? 응? 네. 그날 저녁 혜인은 알바를 하기 위해 편의점으로 달려갑니다. 야 아마 안 늦었죠? 그래도 교대 시간 감안해서 최소한 10분 먼저 와야 하는 거 아니야? 10분어치 시급 더 주면 생각해 볼게요. 그런데 그곳에 누군가가 와 있었는데요. 저기 저 사람 너랑 아는 사람 맞지? 아까부터 와서 너 기다리는 모양인데 야, 여기가 무슨 노숙자 쉼터도 아니고. 그 사람은 자신에게 대학교 학생증을 빌려준 잘 썼어. 이건 응당한 보상. 우리나라 최고의 명문대학교 한국대생이었습니다. 오늘 세수는 했냐? 머리는 대체 왜 안 감는 건데? 그런데 우리 집에 뜨거운 물 안 나와? 엄청난 학벌에도 불구하고 가외 알바는 내가 아니라 언니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녀는 이미 인생을 한국대식이나 다니면서 대체 왜 그러고 살아? 포기해버린 상태였죠. 한국대가 아니라 하버드를 다녀도 마찬가지야. 왜냐하면 어차피 흑수저 인생?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거든. 흑수저는 발버둥 쳐도 흑수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너 최근에 의사 면허 갖고도 고독 쌓은 사람 뉴스 못 봤냐? 세상 열심히 사는 고딩한테 참 좋은 거 알려준다. 다음날 이런 흑수저 인생을 벗어나기 위해 코피까지 흘려가며 죽을 듯이 공부하고 있던 혜인. 야 김혜인 담임이 교무실로 오래. 그런데 자신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왔던 어학캠프에 지원을 못 받게 됐다뇨? 떨어졌다는 소식을 어학캠프는 학교에서 전액 무료로 지원해주는 거 아니었어요? 듣게 되죠. 제 성적이면 지원받을 자격도 충분하다고 들었는데 우리 혜인이 너보다 형편 어려운 친구가 있어서 그 친구한테 먼저 기회가 간 모양이야. 하지만 혜인은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 친구는 부모님도 안 계시고 할머니랑 둘이 산다 그러더라. 혜인에게 있어 그 사실은 그러니까 네가 이해하는 게. 그게 저랑 무슨 상관인데요? 아무런 득이 되지도 않았으니까요. 저보다 못 사는 애 있다고 제 형편이 나아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지. 안 나아지지. 그런데 그토록 원하던 어학캠프를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 있었습니다. 아예 못 간다는 건 아니고 그건 350만 원을 내면 되는데 결국 부모님께서 그 정도는 해주실 수 있지 않니? 또 혜인아, 돈이었죠. 너도 방학 때 뉴질랜드 어학캠프 갈 거지? 이젠 못 갑니다. 우리랑 스터디 같이 하자. 하지만 혜인은 자존심에 안 가는 척하죠. 실은 나 가지 말까 생각 중이거든. 왜? 학교에서 단체로 가는 어학캠프는 별로 나한테 도움 안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친구들을 속입니다. 그래? 나왔어요. 왔어. 찢어지게 가난한 형편, 그리고 몸이 아픈 아빠. 아빠 또 다리 아파요? 정류장에서 집까지 그거 좀 걸었다고 이러네. 웬만하면 택시 타라니까. 게다가 자신과는 너무나도 다른 가치관. 사람이 형편에 맞게 살아야지. 혜인은 이런 생각들을 절대 발전할 수 없는 또 그 소리. 흑수저 마인드라 형편대로면 난 평생 거지처럼 살아야겠네. 어? 뭐? 생각하고 있었죠. 왜? 다음날 자신의 상황과는 대조적으로 인스타를 하며 너무나 행복해 보이는 금수저 과외 학생 나연. 언박싱만 한다더니 기어 입고 사진까지 찍는 거야? 원래 쇼핑한 당일에 인스타 업데이트는 기본 예의란 말이에요. 나에 대한 예의는 없고? 그런 건 없었죠.
쌤, 지금 입은 이 옷에 이 가방 어울려요? 하지만 가방에 대한 예의만큼은 근데 그거 원래 있던 가방 아니야? 깍듯했는데요. 내가 분명히 똑같이 생긴 가방을 봤던 것 같은데. 엄청난 고가의 가방. 저기 있네. 그것을 2개나 사는 가방에 대한 깍듯한 예의. 무슨 말이에요? 하나는 한정판이고 하나는 스테디셀러인 기본 디자인인데. 혜인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는데요. 보세요. 어디가 똑같은지. 이게 돈 많아도 아무나 못 구하는 초초 레어템이에요. 유명한 연예인이랑 콜라보. 글쎄, 아무리 봐도. 그리고 가격은 더더욱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300만 원? 그게 왜요? 심지어 얘가 더 비싼데? 500인가? 혜인이 그토록 가고 싶었던 어학캠프 비용과 맞먹는 돈. 뉴질랜드 가는 비용이랑 맞먹잖아. 미쳤다. 하지만 나연에겐 단순한 사치품에 지나지 않았죠. 고작 사치품의 낭비가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렇지. 학생이 300에 500이나 내는 가방이 대체 왜 필요한 건데? 나 같으면 고작 그런데 돈 안 쓸 텐데. 그런데 솔직히 돈이 너무 아깝다. 그래요? 나연이 갑자기 쌤 말대로 둘이 비슷한 디자인 같은데 그 가방을 원래 있던 건 주겠다고 합니다. 쌤 줄게요. 자그마치 300만 원. 가져요. 그 엄청난 액수의 가방을 그냥 공짜로 공짜로 드린다고요. 주겠다는 것이었죠. 중고로 팔면 못해도 3,400은 받으려나. 하지만 필요 없으세요? 이건 모두 다 그럼 말고요. 아니, 혜인을 농락하려던 것이었는데요. 겉봐. 본인도 공짜로 준다고만 하면 좋다고 가져갈 거면서? 진짜 웃겨. 그리곤 가슴에 비수를 꽂는 말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이 못 갖는 걸 괜히 안 갖고 싶은 척 깎아내리는 이상한 고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혜인이 들으라는 듯이 가난한 사람들이. 그날 저녁 야, 오늘 손님 왜 이렇게 없냐? 혜인은 이런 불공평한 현실에 인생이 너무 불공평한 것 같아. 그걸 이제 알았냐? 무력감을 느끼는데요. 아무리 그래도 열심히 살면 보상이 따라올 거라 믿었지. 혜인에게 있어 신은 근데 모두 죽은 것이었죠. 하늘 아래 신이란 신은 싹 다 뒤졌나 봐. 노력으론 바꿀 수 없는 현실. 너처럼 아둥바둥 열심히 사는 정도로 보상을 바라기엔 이 세상은 좀 많이 더럽고 치사한 구석이 있다. 뭐야. 다음 날 어서 와요. 나연이는 조금 늦는다네요. 평소보다 일찍 과외에 도착한 혜인은 나연의 방을 구경하기 시작하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이 못 갖는 걸 괜히 안 갖고 싶은 척 그런데 깎아내리는 이상한 고집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나연이 자신에게 어제 했던 말이 특히 떠오르죠. 가난한 사람들이. 그리곤 홧김에 나연의 가방을 들고 깎아내리긴 일도 안 예쁘구만. 사진을 찍은 후 그걸 인스타에 올려버리는데요. 그때 나연이 들어오죠. 왔어? 다음 날 친구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혜인이 차상위 계층이라는 소문을 들었기 때문이죠. 너 뉴질랜드 어학캠프 차상위 계층 장학생 자격으로 신청했다는 거 진짜야? 누가 그래? 3반 반장이 교무실에서 너랑 담임이랑 얘기하는 거 들었대. 차상위였다는 것도 어이가 없는데 프로그램이 뻔하니 도움이 안 되느니 그딴 소린 왜 했던 거야? 공짜로 지원받아서 가는 주제에. 그 순간 이와는 정반대의 소문이 야 대박! 야 김혜인, 너 찐 부자였으면서 그동안 왜 내숭 떨었냐? 퍼지기 시작하는데요. 500짜리 가방 든 우리나라 금수저 고딩 클라스. 개부럽다 진짜. 저거 한국에 몇 개밖에 없는 한정판인데 미친. 그랬습니다. 저런 애들은 뭐 하는 집안일까? 어제 올린 인스타. 와 대박. 안 예쁘면 저한테 버려주세요 언니. 야. 그 인스타 사진 단 한 장으로 김혜인 맞지? 저런 인생도 있구나. 부럽다. 혜인은 차상위 계층에서 금수저가 된 것이었죠. 순식간에 늘어버린 팔로워와 관심들. 너 진짜 금수저야? 혜인아 솔직히 말해. 너 차상위 계층이잖아. 이에 혜인은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내가 해명해야 할 건 두 가지. 금수저가 되어 관심받는 인생을 살 것인지 아니면 차상위 계층이라는 사실과 지금처럼 금수저라는 거짓말. 우울한 인생을 살 것인지. 왜 벌써 오셨어요? 나연이 오려면 아직 멀었는데. 제가 근처에 볼 일이 있어서 왔다가 시간이 좀 떠서요. 저 방에서 먼저 기다려도 되죠? 아, 네.
결국 혜인은 선택합니다. 근데 선택할 기회가 있다면 금수저의 가난한 거보단 다들 부자를 고르지 않나? 화려한 삶을 비싼 가방, 예쁜 구두, 좋은 옷. 내가 고르면 돼. 어차피 이 학교 친구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어차피 애들은 고작 흙수저들 맞아. 사실 나 뿐이었으니까요. 금수저야. 봐봐. 봤다니까. 그날 이후 나 이거 갖고 싶었던 건데. 야, 여긴 어디야? 혜인의 거짓말은 늘어나기 시작하고 우리 집 부엌 조명이 셀카가 잘 봤더라고. 그 거짓말은 요 메리제인 구두는 얼마 주고 샀어? 너무나 위태로웠죠. 이거 한 90인가 80인가? 거기 구두는 기본 100이 넘을 텐데. 그랬나? 헷갈리네. 근데 왜 인스타에만 올려? 학교에 한 번은 갖고 올 법도 한데. 인간은 위기에 강한 동물입니다. 우리과 후배 중에 말이야. 그때 마침 얼굴도 졸라 이쁘고 몸매도 겁나 좋은 애가 하나 있었다? 한국대 언니의 말이 불현듯 떠오르죠. 입고 다니는 옷이랑 신발이 싹 다 명품인 거 보니까 집도 잘 사나 보더라고. 아반떼를 끌어도 놀라운 나이에 벤츠를 끌고 다녔으니 뭐. 근데 걔가 그러더라고. 자기는 태어나서 용돈을 받아 써본 적이 한 번도 없대요. 어려서부터 자기 용돈은 자기가 벌어서 썼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실은 고백할 거 있는데 위기를 기회로 바꾸는 말. 나 태어나서 이때까지 한 번도 용돈 받아본 적 없다? 다 내가 알바해서 벌어 쓰는 거야. 금수저지만 누구보다도 개념 있는 아이. 진짜? 그럼 인스타에 올린 명품들은 다 뭔데? 그래서 나도 걔한테 물어봤지. 그럼 네 명품 옷들이랑 벤츠는 대체 무슨 돈으로 산 거냐고. 그랬더니 의식주는 당연히 부모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게 아닌가요? 차도 제 능력이 될 때까지만 아버지가 빌려주시는 거죠. 그 외의 용돈은 순수하게 제가 다 벌어다 쓴 게 맞는데요? 라면서. 혜인은 자신을 그렇게 그런 기본적인 의식주는 당연히 부모님이 해결해 주시는 거지. 포장합니다. 그 외 용돈들은 다 내가 벌어 쓰는 거고. 와 대박. 부모님이 사주신 걸 학교에 가져와서 막 자랑하고 싶진 않더라고. 워낙 고가의 물건들이라 잃어버릴 위험도 크고. 혜인은 결국 혼이 담긴 구라로 멈친 딸이 됩니다. 얼굴, 학벌, 몸매, 집안 다 갖췄는데도 자기 스스로 용돈 벌어서 생활하는 진정한 엄친딸이라고. 혜인아, 너 진짜 대단하다. 그 와중에 공부까지 잘하고 딱 인터넷에서 나보던 엄친딸이었네. 그럼 게시물 좀 팍팍 올려. 팔로워 수 1만 이상이면 광고랑 협찬 엄청 붙잖아. 그럼 뭐 따로 광고 안 해도 될걸? 인스타로 돈을 벌 수 있다는 말에 관심이 생긴 혜인. 인스타로 광고하면 얼마나 벌 수 있는데? 뭐 한 달에 3,400은 벌걸? 내 친구들은 그러던데. 한편 속해 얘기할 때 나와라. 학폭을 신고했던 학생들을 학폭이 자꾸 신고하는 새끼 보복하고 있던 누구냐? 청담국제고등학교 학생들. 허추. 그들이 괴롭히고 있는 학생들은 대답 안 하지. 어? 기회균등 제도를 통해 간신히 이 학교에 들어올 수 있었던 흙수저들이었는데요. 야 어디가? 하던자 어디가? 그러던 그때 그만들 좀 해. 한 학생이 애초에 이유도 없이 괴롭힌 건 너네들이잖아. 금수저들이 보기엔 한 마리의 벌레가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깜짝 놀랐잖아. 꿈틀거립니다. 야, 너 지금 너가 신고한 사람이라고 자수하는 거지? 법도 없지. 아, 나 이 새끼가 진짜 이씨. 그때 이 학교의 서열 1위이자 나 간다. 벌써? 여왕이나 다름없던 아, 나 아직 이거 신고한 새끼들 못 잡았는데. 내가 오늘 여기 수영장 물 다 퍼먹여서라도 신고한 새끼 내가 잡아갖고 조져버리려고 그랬는데. 씨. 백제나의 심기가 그럼 네가 먹어. 좋지 않은 것처럼 보였는데요. 어? 신고한 새끼 못 잡았으니까. 사회보다 더 지독한 빨리 입도 안 하냐? 철저한 계급사회. 그것이 바로 청담국제고등학교의 민낯이었죠. 그리고 여왕 제나에겐 거기 너. 벌레만도 못한 가장 낮은 계층의 잘못은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물었지? 너무나도 큰 그 잘못은 정말 몰라서 물어? 단지 태어난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게 잘못이잖아. 그렇게 제나에게 그렇게 학폭이 신고를 왜 해? 찍힌 남학생은 기빈이니까 능력도 없으면서 겨우 들어온 주제에 결국
하여간 가난한 애들이 공짜 좋아한다니까.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데요. 쟤네 아빠 회사가 한명전자 하청업체랬지? 근데 백제나를 감히 어떻게 건드려? 위치가 다른데. 이렇게 태어난 거부터가 잘못이라고 했다. 그렇게 떠나는 남학생을 배웅을 하러 온 좀만 더 버티지. 또 다른 기회균등 제도 학생. 배웅 나온 거야? 이 학교에 친구라고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들에게 학교는 다니는 곳이 아닌 그래도 같은 기회균등 동기잖아. 아쉽다. 좀 더 일찍 친해졌으면 좋았을걸. 버텨내는 곳이었습니다. 너라도 졸업까지 무사히 버텨. 학폭위에 신고한 사람 너 아니잖아. 왜 해명 안 했어? 나 대신 다른 애가 신고했다고 하면 뭐가 달라졌을까? 학폭위에 신고한 사람은 따로 있었습니다. 이만 갈게. 바로 이 여학생이었죠. 증거를 그렇게나 많이 제출했는데도 대체 왜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조사를 다 해봤는데 크게 문제를 삼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고 그리고 이 신고 따위는 이렇게 태어난 건 아무런 의미도 없는 어쩌면 공허한 메아리였습니다. 내 잘못이 맞나 보다. 다음날 청담국제고등학교의 평범한 영어 시간. 뒤쪽에 자는 학생 누구니? 앞에서 좀 깨워줄래? 여왕 제나가 숙면을 취하고 있었는데요. 뭐해? 안 깨우고. 제 백제나예요. 한명그룹 외동딸. 한명그룹 외동딸이면 수업 시간에 마음대로 자도 돼? 네, 어서 일어나. 그렇게 신입교사는 뭐야? 잠자는 사자를 난 공부 못하는 거랑 성적 떨어지는 거에 대해선 터치 안 해. 깨우는데요. 근데 수업 태도는 얘기가 다르거든. 이 학교 학생들 하나같이 잘난 거 들어서 아는데 그래도 학생이라면 적어도 기본 매너는 지킬 줄 알아야지. 그때 갑자기 영어를 시작하는 제나. An executive purpose is a transaction in which the time and energy span. 그런데 발음이 영어 선생님보다 훨씬 좋았죠. 그거 알아요? 당신 발음 되게 오진 거. 그렇게 제나에겐 교사 또한 자신보다 아래 계급, 새로 왔다더니 무시해도 될 기본 스펙도 안 되는 기간제 교사가 어디서 기본을 따져요. 하층민이었죠. 주제 높게. 한편 과외를 하러 간 혜인. 나연이 오르면 한참 남았는데? 요즘 계속 일찍 오세요. 미리 와서 수업 준비하신다고. 혜인이 평소보다 일찍 온 이유는 나연의 옷과 가방을 이용해 인스타에 올릴 사진을 찍기 위해서였는데요. 인스타로 광고 같은 거 하려면 팔로워가 더 팍팍 늘어야 하는데 맨날 비슷한 것만 올리니까 반응이 다 거기서 거기네. 그렇게 고민을 하던 혜인은 결국 나연의 드레스룸까지 몰래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던 그때 거기서 뭐해요? 그게 그 화장실 가려다가 아이, 그래도 그렇지. 주인도 없는 남의 방에서 그러고 있으면 오해사요. 네. 다행히 위기를 넘기게 되는데 뭐야? 그 순간 혜인의 눈에 들어오죠. 보기만 해도 화려한 청담국제고등학교의 교복이 말이죠. 와, 이게 그 잘난 부자학교 교복이구나. 그런데 갑자기 호기심이 생긴 혜인은 겁도 없이 교복을 몰래 입어보는데요. 됐다. 와, 우리 학교 교복이랑은 비교도 안 되네. 그리고 더 겁도 없이 교복을 입은 모습을 인스타에 올려버리죠. 좋겠다, 강나연은. 그때 나연이 예상보다 빠르게 집에 오는데 뭐야? 왜 벌써 와? 일찍 왔네? 어제 온 교복 어디에 두셨어요? 인스타 업데이트 하려고요. 드레스룸 가봐. 일생일대의 위기에 처한 혜인. 진짜 왜 이렇게 뻑뻑해? 뭐야. 없잖아. 결국 혜인은 침대 밑으로 숨어버리는데요. 미친 금붕어 같은 아줌마. 교복이 무슨 드레스룸에 있다고 난리야. 숨막히는 긴장감. 방에도 없으면 어쩌잔 건데. 만약 들킨다면 아줌마. 인생은 끝. 제발 나가라. 그때 뭐야? 소름 돋게도 혜인의 폰에서 알람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선주쌤? 그것도 혜인이 나연의 옷을 입고 올린 인스타 알람이 말이죠. 미친 거 아니야? 결국 모든 걸 들켜버린 혜인은 모습을 드러내는데 선주쌤이 아니라 혜인쌤이라고 해야 되나? 쌤도 아니지. 나보다 겨우 2살 많으니까 그냥 언니라고 할까요? 나쁜 의도는 없었어. 정말이야.
애도는 모르겠고 학벌 위조는 사기 아니에요? 우리 엄마 알면 100% 고소한다고 할 텐데? 사모님한테는 내가 사정이 생겨서 그만둔다고 할게. 너네 엄마한테 말하는 것만큼은 제발 참아주라. 어?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응? 보기보다 쉽게 혜인의 말을 들어주는 나연. 그럴게요. 진짜? 고마워 나연아. 너는 내가 아는 중학생 중 가장 착한 애야. 나중에 이 은혜는 꼭 갚을게. 그 은혜는 봐준다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지금 갚아야 될 것 같았는데요. 언니 말대로 우리 엄마한테 이르는 것만은 참아줄게요. 대신 저한테 잘못한 거는 갚으셔야죠. 그날 이후 혜인은 나연의 셔틀이 됩니다. 수학 끝났어? 숙제 셔틀. 거의 다 했어. 해도 해도 끝이 없는 어마무시한 양의 숙제들. 요즘 중딩 숙제 왜 이렇게 빡세냐? 좀 제대로 좀 해. 강남 그 기집애가 얼마나 꼼꼼하게 체크하는 줄 알아? 그러게 그런 미친 짓은 왜 해가지고. 잠깐 머리가 횟가닥 돌았었나 보지 뭐. 창피를 당하기 싫어서 한 거짓말. 처음엔 쪽팔리기 싫어서 그랬어. 가난하게 태어난 것도 억울한데 그런데 애들 앞에서 개쪽까지 당하자니 미치게 싫어서. 그 거짓말로 쌓은 관심에 근데 그게 또 중독된 것이었죠. 100번 맛이 들리니까 나쁘지 않더라고. 헐. 현생에선 죽었다 깨나도 못 누릴 꿈 SNS 속에서라도 즐겨보고 싶었나 보지. 남 얘기하듯이 잘도 말하네. 그래서 지금 이렇게 벌 받고 있잖아. 이게 벌이야? 욕과 귀여운 중딩 숙제가? 넌 나연이같이 착한 애한테 걸린 걸 감사하게 여겨야 돼. 착해? 누가? 강남 그 기집애는 내가 아는 중딩 중에서 제일 못돼 처먹고 사악하고 악랄한 비치야. 정말이지 혜인에게 있어 나연은 악마 그 자체였는데요. 숙제 셔틀도 모자라서 쇼핑 셔틀, 가로로. 그리고 사진 셔틀까지. 언니 눈 감은 거 찍으면 어떡해요. 나연이 원하는 모든 일을 얘들아, 잠깐 나와봐. 찍어.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어주어야만 했죠. 다시. 혜인에겐 노예나 다를 게 없는 끔찍한 나날들이 이어지고 있었죠.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주쌤, 오늘 고생하셨어요. 왜? 나연은 심지어 또 시킬 일이 남았어? 이젠 척척 잘하시네요. 이것까지만 부탁드려요. 자신의 친구들의 숙제까지 맡겨버리는데요. 뭐야? 이젠 하다하다 네 친구들 숙제까지 해줘야 돼? 야, 이건 아니지. 하지만 그렇게 큰 소리 내도 돼요? 우리 엄마 바로 옆 거실에 계신데? 되려 협박을 당합니다. 나 곧 시험 기간이거든? 근데 너 때문에 내 공부 하나도 못하고 있어. 너 고2 내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 시험은 쌤만 보나? 저도 다음 주에 입시 시험 있거든요. 나 학교 면접까지 마치면 어차피 과외도 끝 아닌가? 결국 혜인은 마지못해 나연의 부탁, 아니 협박을 들어주죠. 너 마지막이니까 봐주는 줄 알아. 다음날 나연 때문에 하지 못했던 시험 공부를 미친 듯이 하고 있던 혜인에게 야, 너 전화 온다. 나연이 연락을 합니다. 여보세요? 왜 이렇게 전화를 안 받아요? 내가 오늘 중간고사라고 했잖아. 인터뷰 대본 써놓은 거 집에다 놓고 왔단 말이에요. 그리곤 다짜고짜 지금 당장 면접 대본을 가져다 달라고 떼를 쓰죠. 쌤이 빨리 가서 가져다 줘요. 엄마는 전화 안 받고 아줌마는 휴가에. 기사 아저씨는 그게 뭔지 알아먹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나 대본 없으면 면접 절대 못 보는데 나 이제 어떡해요? 지금 가게 된다면 중간고사는 포기해야 했습니다. 나도 곧 있으면 시험 시작인데. 나 면접 못 봐서 전국고 떨어지면 꽉 죽어버릴 거예요. 그동안 우리 엄마한테 쌤이 했던 거짓말도 다 일러버릴 거고. 흑수저 혜인의 인생에서 그 어떤 것보다 소중했던 성적. 빨리요. 하지만 혜인은 그 간절했던 성적을 포기하고 나연의 말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죠. 그 언니 부르면 온다니까. 그런데 저번에 우리 쇼핑했을 때 짐 들어주러 왔잖아. 자존심도 없나 봐. 누구에겐 인생이 걸린 이 소중한 시험을 부른다고 올까? 안 오면? 쥐가 어쩔 건데? 지금까지 있었던 일 내가 다 까발리면 아주 난리 날걸? 나연은 단순히 모욕을 주기 위해 너도 중간고사 날 일부러 엿대라고 부른 건 좀 에바다. 그건 역수저라며. 시험조차 집도 가난한데 대학이라도 잘 가야지. 볼 수 없게 한 것이었죠. 누가 그렇게 태어나래? 내 덕에 청담국제고 구경이나 하다 가라 해. 그리고 혜인은 나연의 이 조롱 섞인 말들을 저기 왔다. 쌤 여기요. 모두 듣고 맙니다. 가봐. 내가 뭐랬어. 저 언니 부르면 온다니까? 악마 같은 웃음. 이거 급한 거 아니었어? 맞다.
고생하셨어요. 과외 끝나면 아쉬워서 어떡해요? 쌤 덕분에 재밌었는데. 나만 아쉬운가? 그리고 그럼 이 악마는 전 인터뷰 시간 되죠. 이만? 시험을 포기하고 얘들아 가자. 가져온 자료를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리죠. 아 까비 재밌었는데. 아 빨리 오라고. 동시에 혜인의 자존감도 쓰레기통에 처박힙니다.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말을 하든가. 재시하면 안 돼. 네가 잘못한 건데. 그렇게 재시험도 불가능한 상황에 혜인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는데요. 나 제대로 되는 일이 없냐. 그때 저 누군가가 혜인에게 친절을 베풀죠. 이거라도 쓸래요? 괜찮은데. 그 여학생은 혜인과 이름이 비슷한 혜인이었습니다. 나랑 이름이 비슷하네. 그 학생이 친절한 이유는 저 잘 썼어요. 기회균등 제도를 통해 청담국제고등학교에 입학해 온갖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흑수저였기 때문이죠. 좋아서 이렇게 태어나는 줄 알아. 그렇게 화를 주체할 수 없었던 혜인은 나연이 있는 면접 장소를 물어보는데요. 혹시 여기 입시생 인터뷰 장소가 어디예요? 그런데 하필 물어본 사람이 딴 걸 왜 나한테 물어? 내가 누군 줄 알고. 백제나였죠. 미친년. 지가 뭔데? 잠시 후 혜인은 양동이에 물을 떠오는데요. 학교 한 번 더럽게 넓네. 여기 대체 입시생 인터뷰 장소가 어디예요? 그리곤 면접 장소를 물어보는데 저기 코너 꺾어서 바로. 감사합니다. 뭐냐? 저 무지막지한 양동이는 어디 참교육하러 왔나? 같은 시각 저에게 대명문사립 청담국제고에서 공부할 기회를 주신다면 대한민국을 대표할 인재가 간절히 면접을 보고 있던 나연 앞에 저승사자가 등장합니다. 그리고 참교육을 시전하죠. 꿈이고 지랄이고 넌 인성부터 갖춰야 돼. 김혜인 너. 하지만 참교육의 대가는 엄마한테 다 이럴 거야. 상상 이상으로 가혹했는데요. 한국대생이라고 사기친 것도 모자라 여기가 어디라고 나타나서 똥을 뿌려. 귀한 내 딸 인생 말아먹으려고 작정을 했지 아주. 너 내가 가만 놔둘 것 같아? 짝놈의 기집애 개 거지 같은 기집애. 다 하셨어요? 뭐? 분풀이 다 하셨냐고요? 얼씨구 덜 했으면 어쩔래? 어? 그때 좀 아시죠? 청담국제고등학교의 이사장이 나타나는데요. 안 그래도 따님 때문에 면접장이 난장판이 됐는데 더 소란 피우실 거면 학교 밖으로 나가서 하시라고요? 이사장님 뭔가 오해가 있으신 모양인데 저희 딸애는 저기 저 정신 나간 기집애랑은 아무런 상관이 없는 무고한 피해자예요. 저것이 혼자 난입을 해서 이 사달을 낸 거라니까요. 뭐가 됐든 그리고 이 소동으로 인해 우리 청담국제고에서 이런 수준 이하의 소란은 조금도 용납이 안 됩니다. 나연의 입시 결과는 면접장에서 있었던 일 또한 어려워졌습니다. 강나연 학생 입시 결과에 반드시 반영될 거라는 점 알아두십시오. 이사장님 나 이제 어떡해. 그리고 그 화풀이는 고스란히 너 내가 변호사든 연줄이든 있는 대로 끌어다가 네 인생도 똑같이 아작을 내줄 테니까 꼭 두고 봐. 혜인에게로 돌아갔죠. 죽었어 김혜인. 그렇게 혜인은 결국 이게 퇴학까지 갈 일이에요? 퇴학 위기에 놓이는데요. 공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하여 불순한 목적에 사용한 학생은 퇴학 처분도 가능하다. 그리고 네가 한국대생이라 속이고 가짜 가외한 것도 오면은 사기야. 그리고 그 집에서 학교로 교육청으로 하루에도 몇십 통씩 항의 전화를 해야 되는지 알아? 그런데 심지어 죄송합니다. 자신이 도둑질을 했다며 누명까지 쓰게 되죠. 어차피 네가 그 도둑질한 것까지 사실로 드러나면 그 퇴학은 못 면하니까 그 집 가서 그 싹싹 빌드 선처를 받든. 잠시만요. 도둑질이라뇨? 그쪽 얘기는 증거 사진도 다 있다는데 그거 계속 모른 척 할래? 사실이 아닌데 어떻게 증거 사진이 있어? 하지만 증거 사진이 존재했습니다. 설마 강나... 그 사진은 바로 혜인이 나연의 옷을 입고 거짓으로 올린 인스타 사진들이었죠. 이렇게 뻔히 거짓말을 대놓고 뻔뻔하게 치는데 어떻게 안 믿어. 친구들의 관심을 받고 싶어서 올린 사진들. 결국 혜인은 자신의 소원대로 폭발적인 관심을 받게 되죠. 인스타 사칭녀 김혜인의 실체를 고발합니다. 나연의 폭로로 인해 안 좋은 쪽으로
곧바로 인스타를 비공개해놓지만 계정만 비말 걸면 없던 일이 되는 줄 아나. 남의 옷 남의 가방에 집까지 죄다 도용해서 금수저 코스프레 해놓고 금수저가 아니라 짭수저였다는 거잖아. 나였으면 자퇴했다. 쪽팔려서. 이미 혜인의 거짓말은 정교에 퍼져버리는 상황이었죠. 훔친 교복 입고 이참에 확 전화할 걸까? 이지였던 거 생각하면. 그렇게 혜인은 순식간에 금수저에서 모든 학생들의 놀림을 받는 짭수저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혜인의 불행은 이것이 전부가 아니었죠. 이게 끝인 줄 알지? 너한테 학생증 빌려준 이선주란 사람도 고소할 거래 우리 엄마가. 어디 전 재산 털어서 합의금으로 물어내봐 이 그지 깽깽이 같은 김혜인아. 이에 혜인은 이게 진짜 학교 밖으로 나가려는데 갈 땐 가더라도 애들한테 사과는 좀 하고 가지 그래? 다짜고짜 사과? 혜인의 사과를 요구합니다. 가난한 주제에 금수저인 척해서 내가 너희들한테 정말 죽을 죄를 졌다. 됐어? 그렇게 교실을 박차고 나가 혜인이 간 곳은 누가 날 찾아와요? 일단 들여보내보세요. 청담국제고등학교의 이사장에게로 간 것이었는데요. 지난번 입시 면접장에서 소란을 일으켜 정말 죄송했습니다. 혜인의 목적은 나연의 입시 결과를 재고해달라 부탁하기 위해서였죠. 사죄를 하려거든 강나연 학생 집으로 갔어야죠. 강나연 학생 입학에 대해 재고해달라고 사과드리는 겁니다. 백날 그 집 가서 빌어봤자 나연이가 이 학교 입학 못하면 절대 선처 안 해줄 것 같거든요. 진정성 있는 사과는 아니란 뜻이군요. 제가 잘못한 건 맞는데요. 곧이어 혜인은 간절하게 감정에 호소해봅니다. 저 공부 잘해요. 올 1등급에 생기부도 좋고요. 저 진짜 그동안 착하게 살았어요. 이대로 퇴학 처분에 절도 누명에 아무 상관없는 제 3자까지 엮여서 고소까지 당하는 건 너무 과한 벌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건 가뜩이나 암울한 제 인생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런 혜인의 구구절절한 말들은 이번 딱 한 번만 가여운 학생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이사장에게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그 어떠한 이득도 공부 잘한다더니 영 어리석네. 되지 않았는데요. 네? 가여운 학생 하나 살린다고 뭐가 나아지죠? 명예? 돈? 학생의 눈물겨운 호소로 제가 만약 강나연 학생을 입학시킨다면 뭐 몇천 정도는 벌겠죠? 이 금수저 고등학교에서 하지만 똑똑하다면 가장 중요한 건 계산을 해야지. 그깟 푼돈이 아닌 푼돈 벌겠다고 이미지, 그날 입시 면접장에 있던 수많은 학부모님들이 본 추태를 학교의 이미지. 제가 눈 감아주면 누가 우리 청담국제고에 애들을 보내고 싶겠어요.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었죠. 그치만 인생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이사장의 가치관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철저한 바뀌지 않아야 해요. 계급사회. 아니, 흑수저들은 절대 바꿀 수 없어야 해요. 절대 기어 올라올 수 없는 그래야 가치가 있는 거니까. 신분사회. 그것이 이사장의 아니. 가치관이었죠. 아무리 그래도 윤 실장, 여기 학생 도로 데리고 나가세요. 그 시각 화장실에서 기호식품을 흡입 중인 이 맛이지. 한 남학생. 이 맛이야. 그런데 그곳은 소름 돋게도 여자 화장실이었는데요. 인생을 배우긴 뭘 배워? 같은 인생.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하필이면 그때 혜인이 들어온 것이었죠. 그렇게 숨죽이며 긴장을 하고 있는데 혜인은 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결국 참지 못하고 몰래 나가려던 순간 너 뭐냐? 그렇게 개변태를 잡습니다. 미친 개변태 새끼! 너 언제부터 여기 숨어있었어? 내 새끼들 수준이란데. 야, 경찰은 아니지. 잠깐 내 얘기 좀 들어봐봐. 그거 안 나? 아, 적어도 얘긴 들어봐야 할 거 아니야. 야, 저기 화장실 맨 끝까지 판 보고 봐봐. 내 담배값 들어있을 테니까. 난 그냥 흔한 흡연자일 뿐이라고. 지랄? 뭐 담배야 이따 치고. 왜 하필 여자 화장실인데? 지나가는 아무나 붙잡고 물어봐봐. 우리 학교 여학생들 중에 1층 본관 여자 화장실 쓰려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나? 무슨 소리야? 작년에 어떤 여자애가 여기서 애를 낳았단 말이야. 그래서 여긴 아무도 안 쓴다고. 뭐 찝찝하니 재송부님 그러면서. 나도 좋아서 온 거 아니야. 여긴 내 최후의 보루 같은 곳이라고. 다행히 천신만고 끝에 개변태에서 흡연자로 오해가 풀리게 되는데 근데 넌 뭐냐? 우리 학교 학생도 아닌 게? 그런데 둘은 시간도 끝났구만. 이미 구면이었는데요. 야, 너 걔지? 양동이.
여기 대체 입시생 인터뷰 장소가 어디예요? 안 그래도 정체가 뭘까 궁금해 죽는 줄 알았는데 야 뭐였냐 그거? 별게 다 궁금하다. 아니 세상 전체 어느 누가 면접에 양동이를 가져가냐고. 그거 가져다가 대체 뭐에다 썼냐? 어? 내 인생 조지는데 썼다. 어쩔래? 그날 밤 더 이상 인생을 조질 수 없었던 혜인은 몰래 담을 넘어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데요. 고마워요. 고맙긴. 넌 너대로 가서 네 볼일 보면 되고 난 나대로 가서 한 대 더 빨 수 있으니까 서로 퉁치. 혜인이 이 밤중에 다시 학교로 들어온 이유는 그건 알려줘요. 저기 주차장에 포르쉐 박스터 보이지? 빡? 뭐야? 이사장에게 다시 매달려 보기 위해서였죠. 저기 겁나 튀는 빨간색 스포츠카. 저게 이사장 MR라고. 근데 다시 가서 매달린들 뭐가 달라지겠냐? 너도 한번 봤으면 감올 거 아니야. 잘 없을 텐데. 그럼 그냥 가만히 앉아서 인생이 조져지든 말든 그냥 내버려 둘까요? 나한테 화를 내. 양동이 토론을 지 손으로 해놓고. 뭐 굴러금 빌어주지. 암튼 난 간다. 파이팅! 양동이. 곧이어 그러든가 말든가. 개변태가 떠나고 개변태. 혜인은 홀로 남아 무작정 이사장이 퇴근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혜인이 잠시 한눈을 판 사이 자신의 세컨카를 타고 아 맞다. 가끔 타는 세컨카도 있는데 말을 해줬어야 되나? 그대로 퇴근해버립니다. 퇴근은 대체 언제 하는 거야? 그러다 깜빡 잠에 들고 마는데요. 그렇게 숙면을 취하고 깨어나 보니 새벽 2시. 미쳤다. 이사장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포기하고 돌아가려던 그때 한 여학생이 옥상에서 떨어집니다. 그 여학생은 놀랍게도 아침에 자신에게 머리끈을 빌려주었던 나랑 이름이 비슷하네. 흑수저 혜인이었는데요. 살려주세요. 여기 아무도 없어요. 살려주세요. 사람 죽어요. 그런데 그 모습을 소름 돋게도 옥상에서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었죠. 잠시 후 옥상에서요. 누가 떨어졌는데. 패닉에 빠진 혜인은 목격 사항을 경찰들에게 진술합니다. 내가 살면서 그런 거 처음 봐가지고 너무 무섭고 놀래서. 어쨌든 옥상에서 다른 누굴 본 건 확실한 거지? 같은 시각 이사장에게도 이 소식이 전해지는데 죽었대? 수술 중이라거나 가망은 없는 듯합니다. CCTV나 확인했어. 경찰은 보안 점검일로 꾸미고 삭제 처리했습니다만 다만? 아무래도 자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사장에겐 기회균등 학생의 목숨은 어차피 기획인동 학생이었으면 파리 목숨 하나쯤은 죽든 말든 문제는 아니야. 그보다 못한 것이었는데요. 우리한테 중요한 건 더 중요한 건 누가 죽었냐가 아니라 과연 어떤 사람이 누가 죽였냐니까. 죽였냐는 것이었죠. 잘 들어요, 윤 실장님. 그걸 알아야 확실하게 묻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일은 아예 없던 일이 되어야 합니다. 끔찍한 살인 사건을 피해 학생은 학업 스트레스로 인한 자살로 만드는 자살로 마무리하세요. 더 역겹고 끔찍한 대한민국에 공부하다 자살한 애들이 어디 한둘이야? 이사장의 행위. 이건 기사감도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그런데 그 역겨운 행위에 그런데 걸림돌이 하나 있었는데요. 작은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혜인이라는 목격자였습니다. 목격자? 아니야. 차라리 잘 됐어. 그 애는 내가 알아서 하지. 그렇게 끔찍했던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루가 왜 이렇게 기냐. 나연의 엄마가 학교 갈 시간 다 됐구만. 대체 뭐 하느라 뽀빼기도 안 비쳐. 혜인의 집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죠. 쟤는 왜 집이 아니라 저쪽에서 와? 뭐예요? 뭐긴. 네가 통 전화를 안 받으니까 애가 달아서 직접 왔지. 무슨 일이길래 집까지 찾아오셨어요? 그녀가 찾아온 이유는 나연의 일 때문에 저희 아빠 만나러 오신 건 아니죠? 볼 일은 너한테 있어서 온 거고 무슨 일인지는 내가 묻고 싶다. 이상하게도 나연의 입학이 인맥으로도 돈으로도 헤어 못한 이사장 그 양반을 네가 무슨 수를 썼길래. 통과되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네 말 한마디면 우리 나연이 청담 국제고 입학을 다시 봐주겠다는 건지. 네? 소송은 취하할 거야. 너네 학교에도 전부 우리 쪽 오해였다고 얘기할 거고. 대체 무슨... 심지어 김 기사! 혜인을 위한 나 그거 좀 꺼내줘 봐요.
네, 사모님. 뇌물까지 건네주는데요. 우리 나연이가 청담 국제고만 붙으면 서로 더 얼굴 붉힐 필요 없잖아. 그니까 네가 이사장님한테 우리 나연이 얘기 좀 잘해줘. 어? 그 학교 보내려고 들인 돈도 돈이지만 우리 나연 아빠 회사가 더 잘 되려면 그 학교에 가서 필히 인맥 더 얘기 안 해도 무슨 얘긴지 알지? 나 부탁할게. 응?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혜인에게 모르는 번호로 문자 한 통이 오는데요. 그건 가뜩이나 암울한 제 인생을 더 나락으로 떨어뜨리시는 거라고요. 그 문자의 내용은 어제 자신이 이사장에게 했던 말이었죠. 그렇게 혜인은 그에게 전화를 겁니다. 여보세요? 과연 두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을까요? 미친. 다음 날 김혜인 얘기 들었어? 전교에서 왕따가 된 혜인은 갑자기 다른 학교로 전학을 가게 되는데 비켜. 그때 야 김혜인. 혜인을 너무나도 싫어하던 친구가 또 뭔데? 넌 끝까지 네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는구나. 또다시 시비를 걸죠. 가난한 주제에 금수저라 속인 게 잘못이 아니라 가난을 부끄럽게 생각한 네 행동이 잘못이고 쪽팔린 짓이라고. 그리곤 전혀 궁금하지 않은 우리 집도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난 내가 타고난 환경에 대해서 한 번도 부끄럽게 생각한 적 없거든. 자신의 이야기를 구구절절 늘어놓습니다. 누가 물어봤어? 육갑을 떨어요. 혜인은 이런 도발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저게 진짜 끝까지. 혜인이 전학을 가는 학교는 바로 야 김혜인 강정 가는 학교 청담 국제고래. 청담국제고등학교였으니까요. 말도 안 돼. 또 사칭하는 거 아니고? 하지만 이번엔 진짜였습니다. 모든 학생들이 부러워하는 청담국제고등학교에 입학을 한 거짓말 같은 사실이 말이죠. 그날 밤 혜인은 편의점을 그만둬 버립니다. 알바까지 굳이 그런데 필요가 있나? 자신과 격이 맞지 않다는 청담국제고 학생이 알바 다니는 거 봤어? 이유로 나도 이제 그 학교 학생인데 격에 맞게 행동해야지. 그만둬 버린 것이었죠. 그깟 학교 대단하면 얼마나 대단하다고. 내가 그 학교 처음 갔을 때 뒤통수가 얼얼할 정도로 보고 충격받았던 게 뭔지는 알아? 뭘 봤길래? 그렇게 양동이 테러를 한 날 청담국제고등학교에서 혜인이 본 것은 바로 신세계였습니다. 깨달았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을 나름 살만하다고 생각했던 건 자신이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나는 단지 18해를 사는 동안 아니 죽었다 깨나도 본 적이 없어서 경험해볼 수 없는 경험한 적이 없어서 그런 신세계. 부러워할 줄도 몰랐던 거다. 하지만 그들에겐 너무나도 당연한 일상이었던 것이었습니다. 나는 우물한 족밥이었다. 언니한테 말해 뭐해. 난 그 학교에 내 인생을 걸기로 했으니까 더는 비꼬지 말라고. 그런데 혜인이 이 엄청난 학교에 어떻게 입학을 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요. 대체 너랑 이사장이랑 무슨 거래가 오갔길래 그런 일생일대의 기회가 하필 너한테 찾아온 건지. 하지만 마침 기회균등자 전형에 빈자리가 나서 간 거지. 혜인은 무언가를 거래는 먼저 연락받았다며? 숨기고 있는 것만 같았죠. 아 맞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삼겹살 쏠 테니까 그거나 먹으러 가던지. 이런 중대한 사안에 말을 돌리는 혜인을 보고 삼겹살? 너무나 황당할 정도로 어이가 없어져 김혜인 너 개고마워합니다. 거기보다 차리 분별을 잘하고 이치에 밝은 아이구나. 당장 가자. 삼겹살. 너 나 사랑하잖아. 한편 옥상에서 떨어진 사고 현장을 유심히 바라보고 있던 한 학생. 도도원? 그 옆을 개변태가 지나가는데요. 방금까지 본 곳이 그 학교 본관에 속하는 건물이고 개변태 소망은 징계를 받고 신입생들에게 학교 투어를 해주고 있는 중이었죠. 몇 번 오가다 보면 자연히 습득될 텐데 굳이 더 설명해야 돼? 학교 전체 투어 시켜주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학교 투어보다는 근데 이건 100만 배 더 중요한 일단 학교 투어보다 100배는 더 중요한 학교 생활 꿀팁 알려줄 테니 톤을 이걸로 퉁치는 게 어때? 이 학교에서 살아남는 방법을 이 학교엔 보이지 않는 서열이라는 게 있거든. 설명해 주는데요. 부모의 자산에 따라 철저하게 급이 나누어지. 우선 가장 아래 계급인 기회균등제도 학생들. 그거 먹는 거 아닌데. 이런 거 안 먹어봐서 모르는구나. 그들은 마치 개돼지처럼 사람 대접조차 받지 못했는데요. 해본 적이 있어야 알지. 왜 맨날 저거 하는 거야?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하극상은 절대로 용납이 안 돼요. 어차피 너 변호사 선임 활동도 없잖아. 여기 이름 올리긴커녕 학비도 못 내서 우리한테 기생하는데. 고소해도 돼. 돈 있으면. 우리 아빠 무장판 산 거 알지? 그런데 이런 하이에나 같은 위의 계급도 동등했습니다. 우리 학교 여왕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도 바로 주제 넘는 거. 바로 여왕 시끄러워. 제나의 앞에선 말이죠. 야, 찍어봐. 네 이름 어디 있는데? 겨우 1억 이상밖에 기부하지 못한 하이에나들의 위치. 아, 저기구나. 네 위치가. 그렇게 여왕은 자신들의 주제와 위치를 근데 명확하게 저 기균 앞에서 생색내기엔 일깨워 주었죠. 좀 민망하지 않나? 자신의 위치를 명확히 아는 것. 그러니 다른 건 몰라도 학교 내 본인의 위치가 어딘지는 알아야지 않겠어? 그것이 이 학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이런 꼴 나지 않으려면? 꿀팁이었던 것이죠. 난 또 뭐라고. 우리 아빠 압구정 성형외과 원장이거든요. 그런데 이 새파란 신입생은 아직도 자신의 위치를 영국에서 유학하다 왔다더니 우리 학교에 대한 정보가 정말 없나 보네. 깨닫지 못하는 것 같았는데요. 병원장 딸이면 여기선 간당한데 괜찮겠어? 자신의 위치가 상대방보다 더 높은 위치에 있다면 대놓고 괴롭힘이 이루어진다 해도 그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었던 것이죠. 이번에 주전됐다며 축하한다. 피는 못 속인다고 아버지가 좋아하시지? 아, 네 뭐. 감사합니다. 그래. 자살 예방 교육에 대해 얘기를 해볼게요. 그들은 전혀 이런 거 도대체 왜 들어가는 거야? 타인의 아픔을 왜냐니 공감하지 못했습니다. 바로 얼마 전에 같이 수업 듣던 친구가 옥상에서 투신하는 사고가 있었잖아. 또한 전혀 아직도 의식 불명 상태고. 안타까워하지도 않았고요. 이번 특강은 다시는 그런 안타까운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는 차원에서 안타깝지 않으면요? 뭐? 단지 자신들에게 기어오르는 행동이 예방이라면 이미 충분히 됐는걸요? 그것이 안타깝다고 느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들 똑똑히 느꼈을 테니까. 한편 혜인의 집으로 교복이 배달되는데요. 그 교복은 혜인이 꿈에 그리던 청담국제고등학교의 교복이었죠. 사주시는 거 있으세요? 아, 그게... 그리곤 잠시 후 백화점 명품 샵으로 가는데요. 이 구두... 요 메리제인 구두는 얼마 주고 샀어? 90인가 80인가? 거기 구두는 기본 100이 넘을 텐데? 그렇게 100만 원이 넘는 구두를 요 상품 가격이 140. 알아요. 이게 그 145만 원짜리 구두 맞죠? 거리낌 없이 저 안 신어봐도 될 것 같아요. 질러버립니다. 그냥 이걸로 주세요. 사버렸다. 최저시급으로 치면 158시간짜리 구두를 차라리 14만 원짜리 10켤레를 살걸. 아, 내가 미쳤지. 아니지. 이렇게 귀한 교복에 이 정도는 신어줘야지. 격에 맞게. 곧이어 쇼핑을 마치고 돌아가던 혜인. 그때 누군가가 혜인과 부딪힙니다. 눈은 장식으로 두는 뭐야? 말로만 죄송하면 다야? 그런데 쇼핑백 안에 다행히 구두엔 이상 없네. 웬 쪽지가 들어있었는데요. 사람 죽인 대가로 입은 교복 잘도 어울리네. 그 쪽지에 적혀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그 쪽지를 넣어놓은 사람의 정체는 좀 전에 그 여자애? 방금 전 자신과 부딪혔던 여자였죠. 아, 죄송합니다. 그렇게 미친 듯이 여자를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 없었는데요. 어디로 사라진 거야? 찜찜해 죽겠네. 같은 시각 혜인이 있는 백화점에서 쇼핑을 하고 있던 제나. 오늘 저녁 식사는 여기로 예약할까요? 그러세요. 그때 누군가가 들어옵니다. 제나야. 아, 재수가 없을라니까. 내가 1년에 쓰는 돈이 얼만데 저런 아무나라 한 공간에 들여요? 죄송합니다. 밥맛 다 떨어졌네. 집으로 가게 차 준비하라고 하세요. 이건 이대로 신고 갈 테니 그런 줄 아시고요. 그렇게 제나가 증오할 정도로 싫어하던 사람은 제나야 잠깐만. 뭐야 당신? 누가 함부로 아는 척하래? 죽고 싶어? 제나의 새엄마였는데요. 네가 나 미워하고 싫어하는 거 이해하는데 난 너랑 척질 생각 없어 제나야. 그럼 내가 우리 아빠 꼬셔간 꽃뱀년이랑 베프라도 먹을까? 뭐 이런 개념 없는 미친년이 다 있어. 너한테면 몰라도 사모님한텐 미안할 거 없다는 뜻이야. 솔직히 너희 부모님 사이가 멀어진 게 내 탓은 아니잖아. 난 너희 회사도 재산도 다 관심 없고 너희 아버지가 한명그룹 회장인 것도 개의치 않을 만큼 그저 인간 대 인간으로 사랑하는 게 전부야. 그게 그렇게 너한테 죽을 죄인 거니? 그런데 그런 그녀가 사 입은 옷은 500만 원이 넘는 옷이었죠.
네 교사 월급보다 센 원피스를 누구 돈으로 사 입는데 어디서 순수한 척 사랑 타령이야. 내가 너네 같은 것들을 왜 인간이야로 취급하는 줄 알아? 차라리 돈이 목적이다 솔직하게라도 했으면 불쌍하기라도 봐줬지. 없는 것들이 꼴에 자존심은 있어서. 곧바로 제나에게 아버지가 연락을 하는데요. 이럴 줄 알았어. 그새 일렀지? 아가씨 전화 받으시라는데요. 옆에 없다고 하면 되잖아요. 찾기만 해봐. 그렇게 인생에서 부족할 게 없어 보였던 제나가 화장실에서 서럽게 울고 있었습니다. 아, 맞다. 그때 내 구두. 혜인이 구두를 찾기 위해 화장실로 들어온 것이었죠. 어디 갔어 내 구두? 아, 내가 분명 여기에 뒀는데? 그리고 때마침 혜인이 산 구두와 똑같은 구두를 신고 있는 제나가 나타난 것이었는데요. 야, 뭐냐 너? 그렇게 혜인은 제나를 도둑으로 오해하고 오락교 교복? 너 지금 그걸 보고도 몰라서 물어? 이럴 땐 보통 발뺌부터 하는 게 순서 아닌가? 이게 뭐라는 거야? 제나는 이런 혜인의 행동이 너 뭐 전학생이야? 너무나도 내가 누군 줄 알고. 가소로웠는데요. 너 내가 오늘은 기분 더러운 일 있어서 그냥 봐주고 가는데 학교에서 웬만하면 내 눈에 띄지 마라. 그런데 혜인 또한 별 거지 같은 게. 만만치 않았죠. 너 도둑년이 누가 할 소리를 어딜 그냥 가? 너 뭐야 미쳤어? 너 같은 건 콩밥도 아깝다. 내 손으로 직접 정신교육 시켜줄 테니까 어디 또 짓거려봐. 그렇게 혜인은 제나를 무력으로 진압하고 억지로 구두를 빼앗는데 성공하죠. 그렇게 제나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굴욕을 아가씨 처음으로 우리 그게 한마디만 더 해봐. 겪게 됩니다. 감히 나한테 죽여버릴 거야 그 또라이 같은 기집애. 한편 그 또라이 같은 계집애는 아니 아까처럼 다시 포장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왜 안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도 모르는 채 원래 명품은 쇼핑백도 값이 나가요. 중고 사이트에 쇼핑 상자랑 더스트백만 파는 사람도 있고요. 쇼핑백을 요구하고 있었죠. 제가 가져다 팔겠다는 게 아니라 누가 훔쳐가는 바람에 정말 잃어버린 건데. 저희도 이런 경우는 처음이라서. 결국 비닐봉지 안에 명품 구두를 넣은 채 내 인생 첫 명품인데 그 미친년 때문에. 집으로 향합니다. 한편 금고 안에 있던 파일을 훔쳐보고 있는 한 사람. 김혜인? 그런데 놀랍게도 그 파일은 혜인의 파일이었는데요. 그때 왜 거기서 나오니? 이사장이 나타납니다. 읽을 만한 책 좀 찾느라요. 사실 이 학생은 이사장의 아들 서두원이었죠. 일찍 오셨네요. 너 아무나 막 어울리고 그러면 안 된다. 친구라고 해서 다 똑같은 친구 아니야. 그런데 두원은 혜인의 파일을 그럼요. 도대체 걱정하지 마세요. 왜 훔친 것일까요? 다음날 청담국제고등학교에 드디어 첫 등교를 하게 된 혜인 좋은 신발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다. 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지옥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는 채로. 짠, 이쁘지? 한편 뭐야 백잖아. 너 높여놨지? 여왕 제나가 몹시 화가 난 얼굴로 야 너 얼굴이 왜 그래? 들어오는데요. 너 어디 다쳤어? 야, 백잖아. 열받아. 무슨 일인데 그래? 그렇게 제나는 내가 다짐합니다. 누굴 좀 찾아야겠어. 지옥보다 더 끔찍한 지옥을 두고 봐. 선물해 주기로. 너한텐 특별히 학교가 지옥이 되게 해줄 테니까. 바로 혜인에게 말이죠. 청담국제고 학생이 된 걸 환영해.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 해맑은 혜인에게 졸업까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행복해하던 혜인의 앞에 개변태 소망이 나타나는데요. 양동이 너 둘은 정말 천생연분이었죠. 야, 이 정도 우연이면 인연을 넘어 운명 아니냐? 월동. 아니, 양동이 너랑 내가 이렇게 다시 지어야 할지 누가 알았냐고. 그 양동이 소리 좀 안 하면 안 돼요? 왜? 우리만 애칭인데. 내가 양동이면 그쪽 애칭은 개변태게요? 오히려 좋았죠. 그거 괜찮겠네. 안 그래도 학교생활 지루했는데. 말이 되는 소리를. 전학 첫날 첫 이미지가 얼마나 중요한데. 그러니까 이쯤에서 서로 빠이 하죠. 그럼 이만. 이렇게 하면 섭하지. 아니, 아직 학교생활 꿀팁 소개가 남았다니까. 너 우리 학교가 얼마나 무시무시한 계급사회인지. 그때 최고 계급 중 한 명인 이사장 아들 서두원이 나타납니다. 누구시죠? 서도원? 싫다잖아요. 싫다는 사람 왜 함부로 붙잡고 그래요? 네가 뭔 상관인데? 너야 알아? 아니요. 단 1도 몰랐습니다.
지금 함부로 붙잡고 있는 사람은 너거든. 야 양동이, 너 내 모르지? 알 리가 없었죠. 민망한 상황. 그런데 앞으로 알아가면 되죠. 갑자기 백마탄 왕자로 빙의하는데요. 청제재단 후계자라고 전교생이 굽실거리니까 지가 진짜 백마탄 왕자라도 되는 줄 아나. 다이아몬드면 다이아몬드답게 가서 여왕님이랑 놀아. 우리 양동이는 너랑 거리가 멀거든. 그런데 이 양동이는 친분이 있던 개변태를 버리고 그리고도 혼자 거시죠? 백마탄 다이아몬드 수저 왕자를 선택합니다. 볼수록 개재밌네 양동이. 잠시 후 혜인을 데려간 두원은 아 미안, 너무 세게 잡았지. 이 정도는 괜찮은데. 자신을 소개한 뒤 저기 난 2학년 서도원. 스윗하게 핸드폰 번호를 알려주는데요. 혹시 학교 생활 중에 곤란한 일 있으면 언제든 연락해. 그렇다면요. 그렇게 둘은 번호를 교환하고 헤어지는데 그럼 나 먼저 간다. 혜인은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지만 두원은 이미 내 이름 얘기 안 했네. 내 이름은 김혜인이야. 그 여의 할 때 혜. 혜인의 이름을 저장해둔 상태였죠. 잠시 후 하나없이 다 비싼 취미잘 뽑네. 혜인은 누군가와 부딪히게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눈은 장식으로 뒀나? 이 장면이 마치 어디선가 겪어본 것처럼 뭐지? 생생했습니다. 이장이면 왜 낯이 입지? 그렇게 찜찜한 기분을 가지고 자신의 사물함으로 가는데 나 진짜 흥분하. 그 사물함에는 소름 돋게도 백제나에게 뺏은 똑같은 구두가 놓여져 있었죠. 아니 이게 왜? 너무나 당황을 한 혜인은 자신의 반을 찾아 들어가는데요. 전학을 온 첫날 만에 뭐야? 괴롭힘이 뭐하는 짓이야? 시작됩니다. 얘 맞는 거 같은데? 전학생일 거라며. 산악계 생기고 비행기 나고. 뭐? 내가 얼마나 궁금했는 줄 알아? 대체 네가 뭘 했길래 우리 학교 퀸이 그렇게 제대로 빡쳤는지, 뭐 대통령 빼기라도 있는지. 무슨 병신 같은 소리라는 거야? 근데 너 기균충이지? 기균충. 뭐? 다시 말해 기회균등 학생이었던 혜인은 이들에게 있어선 벌레 그 이하의 존재였습니다. 좋은 신발은 혜인의 신발은 사람을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고 했는데 좋은 곳으로 데려다 주는 것이 아닌 그랬는데 내가 주인을 몰라본 그 신발은 혜인을 끔찍한 지옥으로 데려다 줄 뿐이었습니다. 나를 지옥으로 데려다 놓았다. 그리고 혜인은 지옥의 수장인 염라대왕에게 따지기 시작하는데요. 김혜인 학생? 다 알고 입학시킨 거예요? 뭐를? 기회균등 전형이라고 사람을 이딴 식으로. 저는 어떻게 책임지실 거예요? 책임이요? 제가 이 학교를 누구 때문에 들어왔는데요. 책임지셔야죠. 하지만 이 지옥에 들어온 건 순전히 혜인의 선택이었는데요. 그쵸? 연간 학비만 1억에 남들은 오고 싶어도 못 오는 이런 학교를 누구 덕분에 들어왔는데. 그날 이사장의 제안에 여보세요? 제안을 하나 하려해요. 그의 달콤한 제안을 암울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선택한 건 혜인이었습니다. 김혜인 학생이 잘 협조해준 것 같습니다. 범인은 알지 못한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지? 알았어. 그 누구도 대신 선택해준 것이 아니었죠. 선택은 혜인 양 몫이에요. 그리고 이사장은 또 다른 선택의 기회를 주는데 원하면 전에 있던 학교로 도로 전학수석은 밟아줄게요. 하지만 그러고 싶어요? 혜인은 이 학교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제가 지금 나가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저는 단지 이 비상식적인 학교 생활에 대해 뭐라도 입학의 온갖 장학생 혜택까지 모자라 본인의 교우 관계까지 책임을 져달라. 얘는 애네. 내가 책임져 줄 수 있는 건 하나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것. 나머지는 온전히 혜인 학생 몫이니 선택도 본인이 하세요. 주어진 기회를 잡고 나아갈지, 기회를 줬음에도 암울한 이전생으로 돌아갈지. 곧이어 이사장실에서 나온 혜인은 마침내 제나와 마주치게 되는데요. 꼴을 보니 내가 특별히 준비한 환영식이 아주 괜찮았나 보네. 하지만 혜인은 아직도 너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야 내가 누군지 감이 오지? 어제 그 미친년? 너 우리 학교였냐? 이게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말이죠. 지금 학교가 왜 이사단이 났는데 아직도 상황 파악을 못해. 설마 전학 첫날에 애들이 단체로 미쳐서 날뛰는 게 네가 다 선동해서 그런 거냐? 어제 일 때문에? 그건 선동이 아니었는데요. 뭐 선동? 내가? 굳이 너까지 것 때문에? 쥐가 대체 누군데?
그건 여왕 백제나의 권력에 알아서 기는 자발적인 행동이었습니다. 나 백제나한테 걸린 이상 네 학교 생활은 된 거라고. 그제서야 혜인은 감을 잡습니다. 니들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10대가 누구라고 생각해? 한명그룹 외동딸. 아, 백제나? 자신이 건드린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떠올린 것이죠. 아, 걔 이름이 백제나요? 그렇게 자신의 인생이 엿됐음을 깨달은 혜인의 선택은 됐다. 아몰라였죠. 과연 혜인의 앞으로의 학교 생활은 어떤 지옥이 펼쳐지게 될까요? 웨이브에서 가장 빠르게 만날 수 있는 드라마 청담국제고등학교. 이 드라마는 흑수저 혜인이 우연치 않게 살인사건을 목격하면서 청담고에 입학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파워가 센 10대 백제나와 맞서는 내용의 학원 스릴러물인데요. 잃을 거 없는 흑수저와 모든 것을 가진 금수저의 대립구도를 보여주며 갈등을 전개해 나가고 있죠.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부분은 1화부터 5화까지였고요. 이 이후 전개되는 에피소드에서는 본격적으로 더 치열한 갈등과 살인사건의 범인을 파헤치는 쫀득한 내용이 기다리고 있을 거라 예상됩니다. 이 드라마는 매주 수요일 2화씩 공개되며 웨이브에서는 오후 5시에 공개되어 가장 빨리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생영화였습니다. 네가 뭘 그렇게 잘못했냐고 물었지? 그렇게 태어난 게 잘못이잖아.